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감박사 TV의 조길란 기사입니다. 오늘이 6월 5일이죠. 아마도 아이들 같은 경우 재량 휴업일로 학교를 안 가는 그런 학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편안하시겠죠. 내지는 또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혼자 출근하시니까 가벼운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또 아이들끼리 생활하면 또 걱정이 또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시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간을 써보는 이런 훈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많은 아이일수록 사실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가능성이 높죠.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신 화상을 입었잖아요. 7개월에. 그래서 3년 동안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을 할머니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엄마 손으로 이렇게 옮겨 다녔다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같이 죽자는 얘기도 많이 하셨다 그렇고 그러고 나서 그런지 저희 형제들하고 제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오남매인데 딸 하나, 딸 넷에 아들 하나인데 다들 굉장히 바깥지향적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엄마 곁을 맴도는 딸이었어요. 엄마 곁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 굉장히 예민해서 엄마가 이렇게 씻어주는 것도 또다시 씻어서 먹고 하여튼 좀 유별난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렇게 좀 위생관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만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싫어했죠. 사실 어울리는 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거의 제 동무는 책이었어요. 그 이제 말이 없는 아이였던 거죠. 학교 가서도 다가오는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그냥 저는 가만히 그런 고목나무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공부는 잘하니까 이제 다가오는 친구들을 이렇게 걔가 이제 뭐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어디 뭐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주로 들어주는 쪽이지 제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는 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눈치를 살피는 거죠, 일종의. 이 얘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눈치를 살핀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즐겼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 힘든 입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산이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그 뒤편에. 제가 이제 성공여고를 나왔는데 망우리에 있는 학교죠. 근데 그 학교가 그 뒤에 산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 점심시간마다 올라가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사람이 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재미가 좀 없었죠. 사실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도 별로 그다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어요. 소재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역사서라든가 뭐 이런 쪽에 심취해 있는 쪽인 거죠,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또는 문학도 많이 좋아했고요. 이런 책을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재미가 없고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좀 혼자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은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참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림자로 사는 생활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대학은 상아탑이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고 정말 그 좋아하는 그런 공부를 이제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설교대가 상살 없는 감옥이더라고요. 그런 교사가 될 사람들한테 그렇게 토론도 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좀 되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그야말로 그걸 했죠. 뭐 책을 읽은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철학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니체, 뭐 스피노자, 그 다음에 사르트르, 보바르, 실존 철학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사회운동이죠. 말지라든가 그리고 풍물패, 봉산탈주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 취미 그러니까 관심 분야 가는 대로 정말로 공부를 그러니까 다양한 삶을 경험을 해본 거죠.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학교 공부가 서울계대 공부가 1학년에 인문학을 저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실과 같은 경우는 식물 이름을 외운다거나 뭐 그러니까 이런 기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렇게 교수법 뭐 이렇게 되고 그거는 그야말로 그 수재들을 데려다가 완전 나올 때는 멍청이가 되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대생 사이에서는 뭐 교수님들도 연구를 하시는 것도 아니요. 테니스장 가서 테니스나 치고 계시고 하여튼 교대 출신들이 교수로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모교니까. 근데 그다지 교수의 질도 높지 않았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불만족이었어요. 학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만족을 하면은 이제 스스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머물러 있진 못하죠. 내 삶이니까. 갖고 무수히 많은 그런 책의 세계에 또 빠져들고 사람 앞에 나가면은 그다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얘기를 붙이면 별로 토론다운 토론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던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울릴 만한 사람을 저 못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교 때도 책 속으로 이제 침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세계관을 정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그 계획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멍 때리는 것도 계획이거든요. 멍 때리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쓸데없는 거 많이 집어넣는 건 정말 안 좋다 했잖아요. 필요 없는 정보들, SNS, 너무 많은 막 상품 파는 것들, 그거 그렇게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옷이라는 건 그냥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옷 같은 경우도 3,000원밖에 안 줬고 이거는 10,000원 줬고 그냥 그렇게 그 쇼핑하고 이런 데 시간을 거의 많이 안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죠. 가장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데 있어도 교사가 질 높은 그 발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사느냐, 누구랑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천재가 된 거죠. 그리고 삶의 즐거우면 누구든 천재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잠재 능력은 무한대거든요. 잠재 능력을 내가 그 제로필드에 그 접속된다고 그러죠. 가장 깊은 무의식의 단계가 제로필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접속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힘이거든요. 즉 그거는 어떨 때 접속되냐면 그 먹는 것도 좀 비워야 되고 너무 꽉 차게 먹고 이러면은 좀 생각이 좀 그 깊이가 낮아지게 되죠. 조금 덜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것이 그 한 80% 정도만 먹고 배를 채운다 하더라도 100%다 채우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백운봉을 바라보면서 이걸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백운봉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오늘 아침에 이제
노을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어제 그 해가 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갑자기 일하다가 멍 이게 된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어머 대박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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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노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오늘 또 새벽에는 이제 한 3시 반 정도 나왔는데 대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딱 나왔더니 뭔 일이에요? 환한 보름달이 산 사이에 이렇게 그 산허리라고 그러죠? 능선 사이로 이렇게 탁 보이는데 너무 밝고 환한 거예요. 그래서 또 완전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또. 몇 번을 이렇게 이랬는데 추우니까 이제 잠바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멍 때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가 갑자기 또 이제 시 한 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삶이란 그 뜨락은 그 중언번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면은 그 아이는 그거밖에 못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계속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그 다음에 뭐 예체능 어디 가라 이러면 아이는 그것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엄마가 시키는 것만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자 이제 게임이라든가 그런 다른 쪽에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자릿수를 하고 싶은 탈로를 지금 그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멍하니 그냥 책만 가지고 있는 삶은 정말 그 병든 삶이에요. 삶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남의 삶을 뒤다보는 책 속에만 몰입되어 있는 아이는 조금 좀 아픈 아이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앓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병을 앓았기 때문에 어떨 거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커스가 그거죠. 오늘 이제 그 연휴 있는 날이라서 아마도 아이를 혼자 두고 가는 어머님들이 되게 불편하시고 힘드시고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교육 쪽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겠죠. 이제 엄마가 안 계신 시간은. 그래서 저희 두 아이도 제가 어디 가고 이러는 거를 되게 좋아했죠. 둘이서 이제 저지르고 싶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엄마가 편하고 그 다음에 다 들어준다 하더라도 타인이거든요. 그리고 세대 차이가 나서 다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떠나고 난 그 빈자리는 두 아이는 이제 세대 차이가 없잖아요. 어린이 세대니까. 저희 두 아이는 4살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뭐 이거 하자 그러면 좋아, 저거 하자 그러면 좋아. 서로서로 이제 의논하는 그런 구조를 배우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내비둘 때, 내버려둘 때, 즉 예의를 벗어났거나 내지는 타인에게 그 피해를 줬거나 이런 거 아니면 아이에게 자유를 충분하게 줄 때, 그리고 또한 방임이 아닌 자유를 관리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좋은 것들을 부모랑 같이 함께 하세요. 미술관도 같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도 가시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참견하시지 마시고 그냥 장소 제공해 준 걸로 만족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좀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서로 같이 힐링을 하세요. 자꾸 아이를 관리하고 참견하고 뭐야 미술관인데 가격
돈이 생각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거는 보고 가야지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편안하게 자기 삶을 즐기셔요. 그러면 아이도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삶은 즐기는 거로구나. 삶이란 길은 그 어떤 그 남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그런 삶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삶이로구나라고 아이가 느끼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아이가 느끼는 거지 그런 시간이 없는데 아이가 느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백운봉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백운봉이 보이셨을까요? 안 보이셨을까요? 보이네요. 백운봉. 저희가 이제 북한산 백운봉, 아니 북한산이 아니라 용문산 백운봉 정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백운봉처럼 봉황의 날갯짓 하고 있다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봉황이 되시고 봉황보다 더 용이 되시는 거, 용이 돼서 승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감 박사 오늘은 교육 얘기로 아이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근데 방임이 아닌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